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 유튜브 정말로 좋아하는데 이렇게 사연 신청을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긴 글이 될 거라 도서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막장 시모들 사이에 저희 시어머니를 드디어 등극시킨다는 즐거움을 한껏 안고 정성스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이랑 저는 공무원 부부입니다. 이 조그마한 동네에서 이런 말을 하면 직장 동료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소개는 못 해드리겠어요. 둘 다 이른 나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고 처음 만난 건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몰래 사내연애 하다가 결혼한 지 올해로 벌써 11년 차이고요. 저희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준비를 한 케이스였어요. 공무원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시부모님 때문에 다른 걸 할 생각도 못한 채 공무원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으로 진학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반대로 보통의 대학에 진학을 해서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공무원에 합격을 한 케이스였고요.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 취업 준비를 오래도록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절 너무 기쁘게 했어요. 취업난도 다른 사람이 애기인 것만 같았고 말이죠. 같이 공무원으로 지내던 남편이랑 연애를 하면서도 참 알콩달콩 재밌게 살았고 당연히 결혼도 할 생각으로 만났답니다. 같이 공무원인 것도 좋은데 부부 공무원이 되면 같은 근무처에서 일도 할 수 있으니 이득이라 여길 것이 많았거든요. 아마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고요. 다만 결혼 전에 하나 걸리는 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모두가 걱정을 한 단 한 가지였는데요. 바로 제가 남편보다 높은 직급이라는 것이었죠.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9급 시험을 준비해서 공무원이 된 사람이었지만 저는 대학 내내 휴학까지 해가면서 7급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7급에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요. 남편이랑 단둘이서 좋다고 연애를 할 때에는 이런 점들이 하나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둘이서 좋다는데 직장에서의 급수가 뭐 중요하냐 싶었던 거죠. 하지만 결혼을 하려고 보니 양가 부모님들이 난리더라고요. 그것도 상반적으로 다른 입장에서 말이죠.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더 잘나야 잘 사는 거 아니냐는 마음으로 반대를 하셨고 시부모님께서는 와이프가 더 잘나서 남편 길을 못 피게 할 게 분명하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셨답니다. 너무 극과 극인 입장에서 결혼 반대를 외치던 두 부모님들 때문에 중간에서 남편이랑 제가 죽어나가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이 무려 1년이 넘도록 지속되었답니다. 극적으로 결혼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던 데에는 저희 남편의 역할이 컸어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빌며 결혼 허락을 받았고 시부모님 앞에서는 저에 대해 좋게 말해주며 끈질긴 설득의 설득을 이어갔거든요. 1년이 넘도록 말이죠. 그러니 양가 부모님들도 서로가 오죽 좋으면 이러겠냐는 마음으로 서서히 마음을 풀어주셨고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어 식도 올리고 자식도 둘 낳고 잘 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잘 살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끝나면 좋겠는 저희의 결혼 생활은 어째 갈수록 산으로 가는 듯 시작했어요. 분명 하고 싶어 죽겠던 결혼 승낙도 받아냈고 아이들도 낳고서는 제법 잘 사는 듯 보였는데도 결혼 생활이 전혀 즐겁지 못했어요. 오히려 내가 괜히 결혼을 해서 이런 수모와 곤욕을 당해내고 있다는 생각에 우라통이 여러 번 터지는 날도 다발수였죠. 바로 시어머니의 그 말 같지 않은 농담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결혼하고 좀 있다가 제가 옮겨 다니게 된 과천으로 근무처를 따라 옮겼고 그렇게 저희는 과천에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어요. 저로서는 다 좋았습니다. 남편한테 직장이 가까워진 게 다행이기도 했고 친정이 바로 옆에 있는 안양에 있었는지라 뭐든 서울 살 적보다는 마음이 편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셨죠. 시댁이 고양시에 있거든요. 서울에 살 적만 하더라도 시댁이 친정보다는 가깝다는 걸 위안 삼으며 자주 인사도 하러 오고 안부도 여쭈러 오라고 불러내기 바쁘셨던 어머님이셨는데요. 저희가 아예 과천에서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하니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결국 와이프 따라 와이프 친정이 가까이 있는 과천으로 갔다면서 이게 다 전부 제 탓이란 듯이 화를 내셨어요. 남편을 꼬드겨서 친정 옆으로 처가살이라도 하러 간 것 마냥 말이죠. 남편이 직장 가까이에 살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은데 왜 화를 내냐며 시어머니를 설득하고 달래보려 했지만 어머님은 무려 몇 개월간이나 저에게 삐져 말도 안 거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얼굴을 뵙게 되었을 때 굽신거리며 인사를 하는 제게 토라졌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고서 결혼을 안 시키려고 한 건데 얘는 벌써 둘이고 라고요. 언젠가 제가 제 뜻으로 남편을 휘두를 거란 걸 알았다며 별 말 같다는 소리를 너무나 맞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뱉어내셨습니다. 제 얼굴이 붉어지는 건 신경도 안 쓰셨어요. 제 기분이 나쁜 건 당연히 무시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때 2번 더 깨우쳤죠. 원래 어머님이 아들 생각만 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으나 시어머니하고는 정말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겠구나 하는 걸 말입니다. 손주 손녀를 낳기까지 한 며느리인데도 여태 아들 깃빨아먹고 살진 않을지에 대해서 경계하기만 하는 시어머니하고는 저도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갈등만 만들지 않으며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명절이 찾아봐도 코앞인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찾았고요. 제 생일엔 아무런 축하 인사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 아버님 생신 때에는 꼬박꼬박 선물에 용돈도 보내드리며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아이들 보고 싶다고 하시면 섭섭하실까봐 주말에 당장 찾아뵈었고 그 밖에도 자잘한 요구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들어드리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지내버릇하면 과천으로 이사를 간 것에 대해서 덜 속상해하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이 이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모녀 같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만들고자 하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갈등 없이 잘 지내는가 싶다가도 꼭 한 번씩 시어머니의 말씀 때문에 제 속이 뒤틀리곤 했습니다. 제가 할도리만 잘하고 지낸다면 욕먹을 일도 없고 갈등을 일으킬 일도 없을 거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잘하면 할수록 자주 듣게 되는 시어머니의 그 얼토당토 없는 농담들 때문에 마음 편할 새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 지내고 있다고 여겼던 그 순간들까지도 사실은 시어머니께 농락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농담을 참 밥 먹듯 하세요. 저희 부부가 과천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한동안 삐졌다가 다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농담을 참 잘도 던져대기 시작하셨죠. 오랜만에 아이들을 모두 다 데리고 시댁을 갔더니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과천 갔다 죽은 줄 알았잖아. 우리 아들 호래비 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며느리가 살아있는 있네. 라고 말입니다. 전 당연히 농담인 줄 알고 웃어 넘겼습니다. 기분이 살짝 나쁘고 빈정이 상하긴 했지만 이 말을 너무나 활짝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는지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저 농담인 줄 아니까 맞받아치지 않고 웃어 넘기는 걸 택한 거죠. 하지만 어머님은 이런 제 반응이 재미가 없었는지 그 후로도 기분 더러운 농담을 참 자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죠. 요리를 도와드리겠다고 옆으로 가기라도 하면 아이고 부엌 무너지겠다. 너 그 꼴 못 벗어나면 우리 집 부엌 무너진다. 그러고도 뭘 먹겠다고 부엌에 들어와. 라고 하면서 제가 살이 쪘다고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부엌이 무너진다는 말을 농담이라면서 키득키득 거리는 채로 말입니다. 여자한테 살 문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쁜데 어머님은 그걸 너무 뻔뻔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굳어진 제 표정에 활짝 더 웃으면서 농담인데 얘 봐라. 뭐가 틀려서 기분이 나쁜 거니? 아니다 이것도 농담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얘들한테 자잘한 일로 훈육을 하고 있으면 아이고 다 너 닮아서 그러는 건데 뭘 그러냐. 엄마 판박이라 귀엽기만 하구만. 그걸 뜯어 고치겠다고? 내버려둬. 사랑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네 옆에서 자란 애들이 뭘 어쩌겠냐. 보고 탐는 수밖에. 라고 하면서 혼육이 주제넘는다는 식의 표현도 하셨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역정이라도 내면 아이고 농담한 걸 가지고 쟤는 또 진지하게 저런다. 내가 무서워서 무슨 농을 못해. 라고 제게 민감하게 굴지 말라 말씀을 하셨네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난 분명 웃지 못하는 말들인데 어머님은 뭐가 그리 웃긴지 계속해서 웃어 보이기만 하셨으니까요. 나를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사람이 기분 나쁠 뻔한 말들을 던지면서도 눈치 한번 안 보고 사과 한번 안 하나 싶었답니다. 홧김에 소리라도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가 거꾸로 솟는 적들이 많았어요. 주로 대다수의 농담들은 제가 하는 말들이나 행동에 반박을 하는 것들이었죠.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가 나한테 시비를 거는 중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답니다. 기분 나빠라 하면 저 혼자 꽁해서 저런다고 또 무안을 주니 저 혼자 화가 났다고 민망해 하기까지 하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기 바빴어요. 그러니 점점 시댁 가기가 싫어지고 최소한의 도리조차 해드리기가 싫었죠. 그러다 코로나 터지면서는 이게 기회구나 싶어서 시댁이랑 완전히 연을 끊었고 그 사이 전화가 오더라도 일 때문에 바쁘니 전화는 남편한테 하라면서 대놓고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남편한테 연락을 해도 충분할 텐데 왜 친하지도 않은 며느리한테 굳이 전화를 해서는 늘 시덥지 않은 농담이 나며 기분을 더럽히느냐 이거였죠. 그래서 바쁜 척을 더 열심히 했고 대화하고 싶지 않은 척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님도 눈치가 있긴 있는 건지 투덜거리긴 했지만 서서히 제게 하는 연락 횟수를 줄이셨어요. 정말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남편에게 했고 그 와중에 자기 생일 선물이랑 용돈 찾는 전화는 꼬박꼬박 제게 하셨답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저를 우습게 보시는 게 분명히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바로 올 중순 시아버지 생신이라서 밥 먹는다고 시댁을 찾았다가 동서가 있는 앞에서 시어머니가 제게 막말을 또 퍼부셨답니다. 제가 상부장에 있는 그릇을 빼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손가락으로 집게를 만들어서는 제 뱃살을 꼬집는 거예요. 그 바람에 제가 너무 놀라서 잡고 있던 그릇을 손에서 놓쳐버렸고 그릇이 부엌 바닥으로 떨어지며 와장창 깨져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그런 저를 보면서 웃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신 줄 아세요? 아이고 지살 잡혔다고 돼지가 놀래 자빠졌네 라고 하며 웃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말이죠. 동서도 웃질 못하고 있었고 저도 너무 놀라고 기분이 나쁜 나머지 시어머니를 노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릇이 깨졌고 사람이 다칠 뻔도 했는데 이게 웃긴 일인가 싶어 황당해 말이죠. 그러자 어머님은 그제서야 저랑 동서 눈치를 보며 말씀하더라고요. 농담이라고 말이죠. 눈에 보이는 살집이 너무 방대해서 잡아보고 싶었다는 걸 이유라고 들먹이셨답니다. 저는 사과를 하는 건지 더 엿을 먹이는 건지 알 수 없는 이 대답을 들으며 황망한 채로 깨진 그릇을 치웠고요. 동서는 뒤에서 쌀벌한 시무와 저의 농담을 들으며 겁이라도 질린 건지 말도 못 꺼냈어요. 그날 저는 밥 먹는 내내 입을 다물었고 시어머니랑은 눈도 안 마주치고 애들만 돌보다 밥을 다 먹자마자 시댁을 나왔답니다. 제가 나오니 남편도 뒤따라 나왔고 그렇게 집으로 와 펑펑 울었어요. 도대체 시어머니는 나한테 멀쩡한 말을 해주질 않는다며 속에서 의분이 터져나와 결국 울음까지 터트린 거였죠. 그런 저를 보며 남편도 최대한 시어머니하고는 엮이지 말란 말로 위로를 해줄 뿐이었고요. 남편이 해줄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시무를 안 본 채로 나름 잘 버티고 있었어요. 돼지가 놀래 자빠졌단 말이 아직도 크게 상처로 자리 잡은 상태여서 시무한테 연락이 오는 것도 일부러 씹어가면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시아버지도 빼놓은 채 혼자 택시를 타고 찾아와 택시비를 내주라며 아파트 동 입구 앞에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전화를 하면 안 받을 게 뻔하다면서 말입니다. 그 바람에 남편이 놀래 택시비를 내려갔고 어머님은 정말로 집 안에 들어오셨답니다. 당황했어요. 겨우 안 보고 사는 중이었는데 제발로 내 집에 찾아온 걸로도 모자라 택시비를 내달라며 집 밖으로 절 불러낼 생각을 하셨다니 말이죠. 어머님은 절 보자마자 또 농담을 던지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공무원 아닌가 보네. CM이 택시비도 못 내줘서 못 나온 건가? 라며 비아냥거리셨고 갑자기 찾아오면 어쩌냐 묻는 제 말에는 대꾸도 안 하셨어요. 또 농담에 민감하게 구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남편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며느리 성격이 아직도 저를 꽁하냐고 말이죠. 제 앞에서 오고 가는 이런 말들, 그것도 내 집에서 오고 가는 시어머니의 막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꿀같은 주말을 방해하는 것만으로도 대역죄인데 집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한마디도 쉬지 않고 제게 막말을 퍼부어대셨어요. 그리고는 그게 다 농담인데 제가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궁시렁을 대는 겁니다. 전 하나도 웃기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나쁘다 못해 민망해서 더럽기까지 한대 말이죠. 남편은 제가 울었던 걸 알아서 그런지 시어머니를 말리려 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뭔 말이 그렇게 많냐며 입부터 다물게 만들려고 했고, 그러자 어머님이 말씀하더라고요. 아, 이거 네 와이프 밥만 처먹는 게 아니라 서방도 처 잡숴 드시겠다니? 왜 이렇게 네 마누라 눈치를 보고 있어? 니들 결혼할 적부터 내가 그렇게 걱정했던 게 바로 이런 거다. 어디 서방을 기도 못 펴게 해? 라고 말입니다. 자신이 무례하게 구니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는 건데 그건 까마득히 이해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저를 향해 또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제가 서방을 잡아먹으려 한다고 말입니다. 처음엔 농담이었겠지만 갈수록 욕만 안 섞었을 뿐 이미 입과 눈으로 제게 욕을 퍼붓고 계셨어요. 전 그런 어머님께 울컥할 뻔했지만 더 이상은 또 울지 않았습니다. 순간 울 뻔하긴 했거든요. 방어도 못한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다다닥 쏘아댄 막말에 마음이 너덜너덜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울지 않기로 했어요. 남의 집에 와 역정부터 내는 시어머니의 코를 내가 먼저 납작하게 해주고 쫓아내야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 그렇게 마음을 먹자마자 장착된 굳건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향해서 똑같이 막말을 퍼부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한테 농담이라면서 퍼부었던 막말들을 똑같이 기억하고 있다가 똑같은 방식의 언변으로다가 뱉어낸 겁니다. 우리 어머님은 가만 보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게 분명하네. 귀하디 귀한 아들내미인 것 같은데 밖에 나가 물어보세요. 어머님 아들이 잘났다고 하나 내가 잘났다고 하나. 능력 딸리는 아들내미 데려다 내조해주고 살면 고마워서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세요? 아 맞다. 우리 어머님은 주제 파악을 못하니 그런 것도 생각 못 해보셨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한 번도 남편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본 적이 없었으나 지금 당장 시어머니를 엿먹이는 게 급했는지라 마구마구 퍼부어댔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놀라고 시어머니도 놀라시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 입에서 자신의 화법이 나왔다는 생각에 한방 얻어맞았다 싶으셨는지 처음 한동안은 정신을 못 차리셨어요. 저는 그 꼴을 보며 이거다 싶었죠. 그래서 멈추지 않고 더 퍼부어댔습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할 적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어디서 거적대기를 주워다 기우는 시집을 가려 하냐고요. 아유, 이런 말을 지금에나 되니까 농담으로 꺼내는 거지. 예전에는 어머님 상처받으실까봐 이런 말은 죽어도 안 꺼냈잖아요. 아시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남편이 거적대기였어요. 그쵸? 대학 졸업장도 없고 있는 거라고 공무원이라는 게 전부인데 저도 참 정신이 나갔었네요. 그쵸? 라고 말입니다. 남편이 상처를 받을까 싶어 최대한 남편 눈은 보지 않은 채 시어머니만 보며 약을 단단히 올려주겠다는 자세로 어머님 화법을 썼어요. 그렇지 않냐고 자꾸만 되물어가면서 시어머니의 약을 더욱 바짝 올렸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잠시 시선을 회피하며 바닥을 쳐다볼 때에 괜히 남편을 업신여기는 듯한 표정으로 째려봤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표정을 다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곧이어 반응이 튀어나왔습니다. 많이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자기 아들이 그간 집안에서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었나 싶었는지 아주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어찌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처음 한동안은 제 이름도 못 부르고 말을 더듬으셨답니다. 그러더니만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아들한테 뭐? 거적대기? 야, 너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다냐? 너 설마 네 남편한테도 지금껏 있다고 얘기한 거야? 라고 하면서 남편과 저를 번갈아 막 서럽다며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화도 났는지 목소리도 점점 커졌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농담을 농담으로 못 받는 거 보니까 그간의 아들내미가 저보다 기울어진다는 걸 알고는 계셨었나 보네요. 왜 그러세요? 어머님 좋아하는 농담을 저도 해드린 것 뿐인데 뭐 상처를 크게 받았나 보네요. 이제라도 주제 파악을 하신 건가? 라면서 더 크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그간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저도 농담인데 왜 그러냐며 막 웃어 놀렸어요. 더 야구를 하고 바짝 웃었죠. 그러자 어머님은 우라통이 너무 나셨는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소리를 지르셨고 그걸 말린다고 남편은 어머님을 끌어안았어요. 순식간에 집안 분위기는 개판이 되었고 어머님은 급기야 화를 내다 울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전
그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우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더욱 바짝 약을 올리다 못해 속 터지게 해드리고자 했답니다. 우는 어머님 앞에서 아이고 우리 어머님 그간에 모자란 아들한테 시집온 저한테 미안한 게 많으셨나 보네요. 왜 우세요? 하긴 뭐 나 같아도 내 자식을 이렇게밖에 못 키워놓고 더 잘난 며느리한테 장가 보내면 미안해서라도 며느리한테 엎드려 절만 하고 살겠어요. 아니지 어버 키워야 하나? 라고 하며 좋다고 웃었더니만 어머님은 결국 제 분을 참지 못한 채 머리를 뜯다 도망을 치셨답니다. 눈물만 왈칵 쏟는 모습을 며느리 앞에 보이며 자기 머리를 뜯으며 집을 나가버리신 거예요. 할 말도 없는 와중에 며느리가 맞는 말만 해가면서 자신이 했던 화법을 똑같이 쓰니까 반박할 여지가 도무지 없으셨던 겁니다. 그러니 도망을 가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도망치는 어머님을 잡지 않았고 나가 붙잡으려는 남편을 붙잡았어요. 내가 지금껏 이런 식의 농담을 어머님으로부터 당하고 살아왔다고 말을 하니 남편은 바로 시어머니를 따라가기 포기했답니다. 그리고 전 어머님이 엘리베이터를 채 타기도 전에 들으라며 문을 쾅 소리까지 내며 먼저 닫아버렸어요. 두 번 다시 내 집으로 먼저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란 일종의 경고였죠. 그리고 그날에서야 저는 비로소 지난 세월 동안 시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수모를 말끔히 씻는 듯한 개운함을 느꼈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런 식의 비아냥거리며 내 속을 뒤집는 게 참 역겨웠는데요. 자기 아들 욕보이는 말을 더 해가면서 똑같은 화법으로 쏘아대니 바로 나가 떨어질 줄이야. 이렇게 쉽게 어머님이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간 얼마나 자신의 아들을 핸디캡으로 생각했으면 저리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까 싶어서 오히려 지금은 우습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저 스스로에 대한 방어를 충분히 한 후 시어머니를 마주할 생각이에요. 뭐라도 또 한마디를 하신다면 이날 어머니께 뱉어낸 막말 그대로 복사 붙이기를 해서는 시어머니께 또 들려드릴 거랍니다. 아들 생각해서라도 며느리 앞에서 잘하라고 말이죠. 그럼 어머님은 또 자존심이 상해 화를 못 이기다 저에게서 도망을 치시겠죠. 전 이제 더 이상 어머님이 무섭지도 않고 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어머님의 입을 꾹 다물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늘 이날의 대화를 제 입안에 장착하고는 어머님을 뵐 거예요. 벌써부터 다음번 만남이 기대가 되는 것도 참 신기할 따름이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